자, 8번 뇌줄기의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줄기라는 것은 중간뇌, 다리뇌, 숨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뇌가 이렇게 있으면 대뇌가 있고 이 줄기, 뇌에 이렇게 박혀있는 줄기가 있는데 이게 중간쯤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간뇌가 되고, 자, 이게 소뇌하고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부분을 다리뇌, 그리고 밑에 숨 쉬는 뇌와 관련되어 있는 숨뇌와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뇌, 다리뇌, 숨뇌를 이렇게 뇌에 이렇게 줄기 모양처럼 생겨서 뇌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뇌줄기에는 중요한 무엇이 지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면으로 절단해 보면 시상이 보이겠죠. 자,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제 이러한 그 뇌줄기에는 내림신경로, 이제 내려가는 이게 신경로가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로가 지나갑니다. 자, 대뇌 겉질에서 1차 운동 겉질에서 이제 실행 정보들이 뇌줄기라든지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림신경로가 지나갑니다. 자, 내림신경로는 운동 정보겠죠. 감각신경을 통해서 수용기, 자, 이런 감각신경이 이렇게 시상을 통해서 1차 감각 겉질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름신경로가 지나가는 게 바로 뇌줄기입니다. 중간뇌, 다리뇌, 숨뇌에는 이렇게 내림신경로와 오름신경로가 지나가는 이러한 통로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뇌줄기에서 이렇게 말초로 나가는 신경들이 있었죠. 뇌줄기에서 말초로 나가는 신경을 우리는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중간뇌에는 3번, 4번 뇌신경들이 이렇게 말초로 나가고 있고요. 다리뇌에서는 5번, 6번, 7번, 8번, 숨뇌에서는 9번, 10번, 11, 12번 이러한 뇌신경들이 말초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각신경은 들어가겠고 운동신경은 나가겠죠. 그래서 3번, 4번, 6번은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안구를 움직여준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3번, 4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말초로 가서 자, 안구를 움직여주는, 안구를 조절해주는 신경이죠. 그래서 3번, 4번, 6번 뇌신경은 이렇게 말초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뇌신경 핵들이 있습니다. 뇌신경 핵. 자, 뇌신경 핵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경세포체들이 몰려있는 것을 우리는 뇌신경 핵이라고 하죠.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몰려있으면서 말초로 말초로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래서 뇌신경 핵들을 뇌줄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뇌, 다리뇌, 숨뇌는 이렇게 그물체 모양의 신경세포체하고 축삭들이 막 얽혀있는 그물 모양의 이러한 얽혀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물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신경세포체하고 축삭들이 그물 모양처럼 계속 이렇게 겹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물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물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세포체와 축삭들이 서로 얽혀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뇌줄기에서는 이러한 그물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특징으로 어디를 통해서 내림신경로가 내려가고 오름신경로는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뇌신경 핵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는 이제 숨뇌의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좀 중요한 구조인데요. 숨뇌의 피라미드라는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긴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제 이게 시상이죠. 시상. 자, 시상이고 이쪽이 중간뇌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다리뇌가 됩니다. 다리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리뇌고요. 약간 배가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다리뇌라고 하죠. 소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뇌 밑에 숨 쉬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뇌, 다리뇌, 숨뇌가 뇌줄기인데요. 자, 앞에서 보면
이제 숲내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긴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모양처럼 생겨서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피라미드 교차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피라미드 교차라면요, 이제 되뇌에서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쭉 내려오다가 이제 중간내 다리내 숲내를 거쳐서 피라미드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피라미드 교차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대뇌에서 오른쪽이라고 봅시다. 오른쪽. 이제 이쪽이 라이트라고 합시다. 오른쪽이고 이쪽이 레프트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피라미드를 통해서 피라미드 밑에 교차를 통해서 교차해서 왼쪽으로 레프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레프트 쪽에서 오는 이러한 정보들이 신경세포체들이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중간내 다리내 숲내 피라미드를 통해서 피라미드 교차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라미드 밑에 교차에서 서로 오른쪽에 있는 정보들이 왼쪽으로 내려가고 왼쪽에 있는 정보들이 오른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숲내의 중요한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 대뇌를 손상받을 때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에 의해서 오른쪽 대뇌를 손상받으면 바로 왼쪽에 있는 팔이나 다리에 이런 마비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 옆에는 이제 올리브 열매, 이렇게 포도 알처럼 생겨서 올리브 모양처럼 생긴 이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뇌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간내 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각신경이 교차하는 이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다리뇌가 좀 볼록 튀어나온 다리뇌 구조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면을 보면 이제 중간내에는 이제 위둔덕과 아래둔덕, 이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보면 이제 이쪽이 중간내죠. 중간내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둔덕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위둔덕과 아래둔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둔덕은 어떠한 정보들이 지나간다겠죠? 위둔덕은 이제 시각 정보들이 지나간다겠죠? 시상이라는 구조가 있고 가쪽 무릎체, 안쪽 무릎체가 있었습니다. 시각 정보가 이렇게 시상의 가쪽 무릎체로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세포체와 시냅스를 한 다음에 1차 시각 거칠로도 가지만 이 시각 경로들이 바로 위둔덕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둔덕에는 시각 정보들이 지나가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돌릴 때 이 위둔덕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돌리게 되고요. 자, 아래둔덕은 청각이라고 그랬죠. 소리 정보들이 다리뇌를 통해서 아래둔덕으로 올라가고 아래둔덕에서 신경세포체와 시냅스를 한 다음에 안쪽 무릎체로 간다겠죠. 그래서 청각 정보는 이렇게 안쪽 무릎체로 가서 안쪽 무릎체에서 관자엽으로 간다겠어요. 관자엽에 1차 청각 거칠로 가죠. 아래둔덕에서 안쪽 무릎체로 가고 안쪽 무릎체에서 관자엽에 1차 청각 거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내는 위둔덕, 아래둔덕 이런 구조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뇌를 보면, 자, 다리뇌는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이 다리뇌죠. 앞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다리뇌인데 소뇌랑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뇌랑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리뇌의 뒤쪽을 보면 소뇌다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소뇌다리라는 구조가 있어서 위쪽 소뇌다리, 중간, 아래쪽 이런 소뇌다리가 있어서 다리뇌와 소뇌가 서로 브릿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다리뇌 아래쪽에 보면 숲뇌가 있는데 쐐기결절과 널판결절이 있습니다. 숲뇌에 보면 이제 안쪽에는
널판지 모양처럼 얇은 오돌토돌한 결절이 있고 쐐기 모양의 결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쐐기 결절 안에 이런 쐐기 핵이 있고요. 널판 결절 안에 널판 핵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척수 파트에서 척수를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자, 앞쪽, 뒤쪽 이렇게 이러한 단면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 뒤쪽에 보면 이 부분을 뒷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뒷기둥인데 이 뒷기둥에는 쐐기 다발과 널판 다발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가 널판 다발이고 가쪽에가 쐐기 다발입니다. 쐐기 다발과 널판 다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감각 신경 정보들이 축사골 타고 위로 올라가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척수 신경로 파트에 한번 구조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라는 이러한 감각 신경로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이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는 팔이나 다리에 의식적 고유 수용 감각이나 분별적인 촉각, 압각, 자, 이런 감각을 전달해주는 신경로인데요. 이제 팔에 있는 감각은 팔에 있는 의식적 고유 감각이나 분별적인 촉각이나 압각 정보들은 이렇게 팔은 쐐기다발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바로 쐐기 핵과 신경세포체의 쐐기 핵과 시냅스를 연결해서 안쪽 섬유띠로를 타고 시상을 통해서 되뇌 겉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이제 쐐기다발과 널판 다발을 뒷기둥이라고 하기 때문에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에 있는 의식적 고유 감각이나 분별적인 촉각, 압각들은 다리에 있는 정보들은 널판 다발을 통해서 널판 핵으로 시냅스를 하고 널판 핵에서 안쪽 섬유띠로를 타고 시상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에 있는 정보는 쐐기 다발로 쐐기 핵으로 가고 다리에 있는 정보는 널판 다발로 해서 널판 핵으로 시냅스를 한 다음에 안쪽 섬유띠로를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쐐기 다발과 쐐기 핵, 널판 다발과 널판 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기둥에는 이렇게 널판 다발과 쐐기 다발이 있고 이거는 축삭입니다. 축삭. 이런 축삭들이 널판 다발은 올라가서 널판 결절 안에 있는 널판 핵과 연결되어 있고 쐐기 다발은 쐐기 결절 안에 있는 쐐기 핵과 이렇게 연결해서 시냅스를 이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쐐기와 쐐기 다발, 쐐기 결절과 쐐기 다발, 널판 결절과 널판 다발 이렇게 이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내에 보면 중간내에 뇌신경 핵 중에 3번 부교감신경 핵이 있습니다. 3번 부교감신경 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딩거 베스트팔이라는 에딩거라는 사람과 베스트팔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신경학자인데 이 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에딩거 베스트팔 핵이라고 합니다. 이 3번 부교감신경 핵은 동공과 손모체를 조절을 해서 이제 동공을 작용해서 동공 반사를 작용하는 핵이고요. 동공 반사라는 것은 빛을 이제 동공에 비출 때 동공이 축소되는 부분을 동공 반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눈을 벌려서 빛을 동공에다가 쪼이죠. 그래서 빛을 동공에 쪼였을 때 동공이 축소하면 이게 동공 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작용하는 핵들이 에딩거 베스트 8핵입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 핵이고, 자, 그리고 손모체를 조절한다. 안구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만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구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각막이 이렇게 있고 공막이 있겠죠? 각이 져서 각막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막이 있는데, 자, 안쪽에 있는 막은 이렇게, 이게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얽힘막이라고 합니다. 이제 맥락막이라고도 하고요.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혈관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 이렇게 내장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손모체입니다. 손모체. 손모체도 이제 근육인데요. 이 손모체와 손모체 사이에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렌즈 모양처럼 생긴 렌즈가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수정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홍채와 손모체는 근육이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하는데요. 홍채와 홍채 사이 거리,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동공이라고 부릅니다. 동공. 눈을 이렇게 그려보면 동공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동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공이 작고 어떤 사람은 동공이 이렇게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공이 축소된 거고요. 자, 이거는 동공이 확대된 거죠. 자, 동공이 확대될 때는, 자, 이때 작용하는 근육이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동공이 커지고요.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동공이 이렇게 축소됩니다. 자, 이렇게 동공이 축소됐다는 말은, 자, 이쪽에 홍채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홍채는 근육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동공을 쪼아주는 동공 조임 근육이 있고, 동공을 크게 해주는 동공 확대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공이 작아졌다라는 것은 동공 조임 근육들이 이렇게 쪼아줘 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공이 축소된 거고, 동공이 확대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동공 확대 근육이 작용해서 동공이 커진 겁니다. 자, 에딩거 베스트 8핵이라는 것은 무슨 신경핵입니까? 부교감신경핵이죠.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동공이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동공 조임 근육을 자극해서 이렇게 홍채와 홍채 사이 거리를 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홍채라는 것은 이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 커튼이라는 것은 빛이 많이 들어올 때 커튼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닫겠죠. 그리고 이제 어두울 때 어떻습니까? 어두우면 커튼을 이렇게 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공이라는 것은 홍채와 홍채 사이에 이 홍채 사이의 거리인데, 빛이 강하게 비치면 여기에 안구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동공이 축소되고, 이게 어두우면 동공 확대 근육을 작용해서 동공이 커지게 만들어줍니다. 사진기의 조리개라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사진기에는 조리개가 있죠. 그래서 사진기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조리개가 좁아지고 어두우면 조리개가 이렇게 열린 것처럼, 이렇게 동공이 빛의 통로이기 때문에 홍채 근육들이 그 통로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모체, 즉 손모체를 보겠는데요. 이 털모자를 써서 이 수정체에 가느다란 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손모체도 근육인데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근육에 수정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렌즈가 있는데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손모체 근육입니다. 손모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손모체 근육이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 수정체가 볼록해집니다.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볼록해져 가지고 볼록 렌즈가 됩니다. 즉 돋보기처럼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가 돋보기 어떨 때 돋보기를 쓰죠?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 돋보기 쓰죠.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수정체가 볼록해지면서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면 동공을 이렇게 수축시키고 손모체 근육을 수축시켜서 볼록 렌즈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가까운 곳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딩거 베스트 8핵, 즉 여기에 있는 부교감 신경핵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요. 부교감 신경핵들이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길고 두 번째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짧은 게 부교감 신경핵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신경세포체, 이 중간 내에 이러한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체의 이름이 에딩거 베스트 8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내에는 핵들이 있는데요. 자, 이 노랗게 생긴 핵이 에딩거 베스트 8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신경세포체들이 두 번째 신경세포 짧죠? 자, 이게 이렇게 가서 이제 홍채 근육이나 손모체 근육으로 가서 동공을 축소시켜주고 가까운 곳을 보게 해줍니다. 수정체를 볼록하게 해서 가까운 게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에딩거 베스트 8핵이다.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우리는 신경핵이라고 부른다겠죠. 동공을 조절하고 손모체를 조절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간 내에는 또 3번, 4번 뇌신경핵이 있기 때문에 눈돌림 신경핵과 도르래 신경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내에는 검정핵인 흑색질이 있고 빨간 핵인 적색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내에는 이런 중요한 핵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중간 내 흑색질은 우리가 바닥핵과 연결되어 있어서 기능적으로 바닥핵과 같은 기능을 하고 흑색질의 치밀부에서 이렇게 도파민이 생산된다겠죠. 자, 그래서 도파민을 생산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에 온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적색핵, 빨간 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뇌와 또 연결되어 있어서 소뇌와 적색핵과 또 척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 척색, 척수로 공부할 때 그때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뇌줄기를 세로 단면으로 보면요. 이제 세로로 이렇게 보면 앞쪽, 배 쪽이라고 하죠. 배 쪽. 그 다음에 중앙 부분, 그 다음에 뒤쪽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중간내, 다리내, 숨내 이렇게 다리내 뒤쪽에는 소뇌가 이렇게 있겠죠. 중간내, 다리내, 숨내를 이렇게 세로 단면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앞쪽 부분을 바닥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 있죠? 이 중간 부분, 자, 여기까지 중간 부분을 우리는 뒷판이라고 합니다. 뒤쪽 지붕처럼 덮고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덮개라고 합니다. 덮개. 천장과 지붕처럼 덮고 있다 해서 덮개인데요. 자, 이 뇌줄기를 세로 단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노랗게 생긴 부분이 바닥 부분이고, 자, 중앙 부분이 뒷판, 그 다음에 덮개가 자, 이렇게 중간내 위둔덕, 아래둔덕과 숨내에 있는 척수의 뒤섬유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핵들이 있죠. 쐐기핵과 널판핵이라고 했죠. 이런 핵들이 이렇게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덮개라고 부릅니다. 이 바닥 부분과 뒷판, 덮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뇌내에서 이제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내림신경로가 뇌줄기를 지나간다고 했죠. 이때 바닥 부분에 이러한 뇌내 겉질에서 뇌줄기로 가는 신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뇌내 겉질에서 뇌줄기로 가는 신경로, 또 뇌내 겉질에서 이렇게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겉질 척수로와 겉질 뇌줄기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내 겉질에서 또 다리내로 가는 신경로도 있겠죠. 자, 이런
되뇌 겉질에서 뇌줄기로 가는 신경로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신경세포체하고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죠. 근데 뇌신경 핵들은 이제 중앙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시냅스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뇌신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이 뇌신경이 되겠죠. 뇌줄기를 통해서 뇌신경과 시냅스를 해서 말초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되뇌 겉질에서 척수로 내려가면 당연히 척수에서 말초로 가는 신경로를 우리는 척수신경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내림신경로는 바닥 부분으로 내려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 부분은 주로 이제 오름신경로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각신경들이 척수를 통해 올라갈 때 이렇게 중앙부, 즉 뒷판을 통해서 오름신경로들이 올라갑니다. 어떤 것은 뒤섬유 귀등액을 타고 안쪽 섬유대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중앙 부분을 타고 오름신경로들이 올라간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뇌신경 핵들이 이렇게 중앙 부분에 뇌신경 핵들이 이렇게 존재해서 말초로 이렇게 뇌신경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뇌신경 핵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또 중간내에는 빨간 핵, 적색 핵도 있고 검정색 핵도 있죠. 흑색질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핵들이 중앙 부분에 많이 몰려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덮개 부분, 위둔덕, 아래둔덕을 우리는 덮개라고 부르죠. 중간내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으로 잘라보면 이쪽이 배 쪽, 이쪽이 등 쪽, 뒤쪽이고 앞쪽이다 한다면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뒤쪽. 그래서 이 앞에가 이렇게 되어서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이게 강아지 모습처럼 보이는가요? 아니면 토끼 모습처럼 보인가요? 토끼 눈이 빨갛게 충혈되게 보이죠? 그래서 토끼가 빨갛게 충혈됐다. 토끼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끼의 눈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검정 눈썹에 빨간 충혈된 토끼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딩거 베스트 파렉이 뒤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위둔덕을 단면으로 잘랐기 때문에 위둔덕이 이쪽에 보이겠죠. 그리고 이 앞쪽이 내림신경로들이 지나가는 이러한 내림신경로들이 되뇌 섬유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흑색질에는 이제 치밀부와 그물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그리고 뇌줄기에는 그물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물체가 있는데요. 신경세포와 이 축삭, 신경섬유가 그물 모양으로 엉켜져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중간내, 다리내, 숲내 이렇게 그물체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섬유가 그물 모양으로 엉켜져 있는 구조인데요. 자, 이 그물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름그물 활성계와 내림그물 조절계가 있는데요. ARAS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ascending입니다. ascending. R이 reticular. 그 다음에 activating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scending이 올라가는 reticular, 그물, activating 시스템, 활성계라는 뜻인데요. 자, 이 ARAS는 이런 특수감각, 시각, 청각, 안뜰감각 이런 감각들과 일반 감각 등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되뇌를 깨워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위둔덕을 통해서 이렇게 그물체를 자극하게 되고요. 가쪽 무릎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가쪽 무릎체를 통해서 또 그물체를 자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각 정보들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또 아래둔덕을 통해서 이렇게 그물체를 자극하면서 결국은 뇌를 깨워주는, 각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안뜰 감각도 귀에 있는 감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그물체를 자극해서 뇌를 이렇게 각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오름그물 활성계입니다. 되뇌 겉재를 활성화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오름그물 활성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름그물 활성계를 통해서 각성 상태가 유지되고 어떠한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의식이 조절되는 그런 대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활성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름그물 활성계가 장애가 생겼을 때, 자, 이 부분이 장애가 생겼을 때 뇌를 각성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수 또는 의식 유지 기능이 곤란하고 주의 집중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림그물 조절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림그물 조절계는 다리뇌와 숨뇌, 그물체에서 척수를 통해서 이제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운동 조절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장이나 호흡 같은 자율기능, 이제 자율기능이, 자, 여기에는 이제 교감신경도 이렇게 있겠죠. 교감신경이 이렇게 나가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가서 자율신경계를 자극시켜서 이 내림그물 조절계는 이렇게 자율신경을 흥분시켜서 심장이나 호흡 같은 이런 내장, 이런 심장 근육이나 호흡 근육을 작용해 가지고 이런 내장 근육과 이렇게 근육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흡과 심장, 이런 자율 기능을 조절하고요. 운동 기능을 통해서 자세 유지라든지 이런 자세 조절, 균형 조절, 이러한 것들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되뇌를 각성시키고, 내려가는 것은 이러한 운동이나 자율 기능의 기능을 조절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을 보면, 이렇게 오름그물 활성계는 시각이나 청각이나 뇌신경, 이런, 그리고 척수에서 느끼는 일반 감각 정보들이 그물체를 자극해서 되뇌를 깨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뇌는 이제 흑색질이 있고 적색 핵이 있죠. 이렇게 색깔이 있는 핵은 중간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중간쯤에 위치한 핵에 이렇게 검정 핵과 빨간 핵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흑색질과 적색 핵은 이렇게 중간뇌에 있고, 이 흑색질에서는 또 치밀부와 그물부로 이렇게 나눠지죠. 치밀부에서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이런 물질이 분비해서 바닥핵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도파민이 생성이 부족하게 되면 파킨슨병이 온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적색핵은 이렇게 소뇌나 또 대뇌, 또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경핵입니다. 자, 이런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우리는 신경핵이라고 부른다겠죠. 그래서 빨갛게 보이면 적색핵, 또 이 신경핵이 검게 보이면 흑색질, 흑색핵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중간뇌를 단면으로 자르면 이제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인데요. 이쪽이 이렇게 앞쪽이고요. 이쪽이 뒤쪽입니다. 뒤쪽인데, 자, 위쪽에 둔덕이 이제 위둔덕, 아래둔덕을 우리는 덮개라고 부릅니다. 천장처럼 지붕을 덮고 있다고 해서 위둔덕, 아래둔덕을 우리는 덮개라고 부르고요. 숨뇌 이쪽에도 뒷기둥, 뒷섬유기둥핵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앙 부분을 우리는 뒷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뒷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되뇌 섬유다리, 이 앞에 부분, 이 바닥 부분을 우리는 되뇌 섬유다리라고 부릅니다.
내림신경로, 이 내림신경로들이 이렇게 대뇌 겉질에서 대뇌 섬유 다리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뇌 겉질에서 대뇌 섬유 다리로 이렇게 내림신경로들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대뇌 섬유 다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덮개 부분의 위쪽에 위둔덕에 해당하니까 이제 위둔덕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핵인 적색 핵이 보이고 이렇게 입 모양처럼 생긴 중간뇌 수도관, 뇌 척수액이 흐르는 수도관이 보이죠. 그래서 뇌실이 가쪽 뇌실, 삼뇌실, 그리고 중간뇌 수도관을 통해서 넷째 뇌실에 이 사뇌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간뇌 수도관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한 뇌는 중간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동공반사가 나타나는데 관여하는 부위. 자, 이 동공반사는 이제 빛반사죠. 빛반사. 그래서 빛을 이렇게 쪼일 때 이 동공이 축소되는 것을 우리는 동공반사라고 합니다. 동공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동공이 작아지는 것을 이때 작용하는 근육이 바로 동공을 쪼아주는 근육이죠. 동공 조인 근육입니다. 동공 조인 근육이 작용해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죠. 이때 작용하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입니다. 동공을 축소해주는 신경은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3번 부교감 신경이죠. 3번 부교감 신경인데 3번 부교감 신경에 있는 신경핵 이름이 에딩거라는 사람과 베스트 8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에딩거 베스트 8 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 부교감 신경핵이 작용을 해서 동공 조인 근육에 작용하면 동공이 축소되는, 자, 이게 동공이 축소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두처는 파페츠 회로, 우리 둘레계통의 파페츠 회로와 관련되어 있죠. 파페츠 회로와 관련되어 있고요. 기억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제 빨간 핵, 중간내에 빨간 핵이 있고, 흑색질. 흑색질은 이제 도파민, 바닥핵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눈돌림 신경핵. 이거는 3번 운동신경핵이죠. 눈을 돌려주는, 안구를 움직여주는 운동신경핵이고, 에딩거 베스트 8핵이 3번 부교감 신경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서 설명하는 구조는 이제 심장 박동이나 삼킴, 구토. 자,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숨뇌 쪽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생명 중추하고 관련되어 있고, 호흡, 각성이 들어가죠. 각성, 집중 기능, 뇌줄기의 그물 모양의 신경 구조다. 자, 뇌줄기에는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렇게 그물체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심장 박동과 관련되어 있는 심장 박동이나 삼킴, 구토 이제 이 부분은 숨뇌에 있는 숨뇌 그물체에서 주로 작용합니다. 자, 호흡이나 각성, 집중. 자, 각성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름 그물 활성계죠. 이렇게 그물체를 통해서 오름 그물 활성계를 통해서 뇌를 깨워준다고 그랬죠. 각성을 시켜준다고 했고, 어떤 집중을 시켜주죠. 그리고 그물 모양이다. 그물 모양이다 하는 것은 이제 그물체를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 그물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심장박동이나 삼킴, 구토 이러한 거 관련되지 않고요. 주로 숨뇌의 그물체에서 심장박동이나 삼킴 중추, 구토 중추가 이렇게 숨뇌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중추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뇌줄기를 한번 구분해 보시고 그 주요 중간뇌, 다리뇌, 숨뇌 중요한 구조들이 무엇이 있고 색깔이 있는 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둔덕, 아래둔덕, 또 피라미드 교차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내에 그 핵 중에서는 이제 3번 안구를 움직여주는 눈돌림 신경핵도 있었고, 또 4번 도르래 신경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딩거 베스트 8핵이란 그 부교감 신경핵이 있어서 동공을 축소하거나 손모체를 이렇게 수축해서 그 수정체를 볼록하게 만들어준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 4번, 그 중간 내에는 3번, 4번 이런 신경핵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